자, 정치 이슈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매일매일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그 뒤가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어디까지 나올지 정말. 일단 윤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할게요. 지난 14일이죠. 국회에서 탄핵된 가결됐고 헌재는 16일부터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결국 헌재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 서류가 이미 도달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받지 않아도 송달 완료로 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12월 27일 변론 준비 기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27일까지 어떻게든 그 답변 요구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걸 작성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것도 내지 않고 아마 그냥 뭉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헌재의 준비기일이라든지 이런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도 오늘이 24일이잖아요. 네. 오늘은 아마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답변서는 조금 후에 내더라도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했던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24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게 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명백하게 저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고 뭐 지금도 사실 좀 되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탄핵 심판을 조속하게 하는데 협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을 여전히 늦추고 지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정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그 정부 안에도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명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이 탄핵 정국이 빨리 맞춰져야 우리 주가지수도 받고 수출도 되고 민생경제도 살아날 건데 걱정입니다. 그 석동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변호인단을 꾸려놓고 있잖아요.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최대한 기간을 활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도 40년 지기 친구인데 변호인단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을 지금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지 변호사라고 이제 지정을 안 하는 게 지정을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서류가 오거든요. 변호사 사무실로. 그게 굉장히 큰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오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 요 두 가지를 공포하겠느냐. 그런데 일단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시를 정해서 오늘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일주일 더 시한을 주고 아마 더 미룰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어떤 지금 권한대행 체제의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빨리 탄핵 절차를 그 민주당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계속 좀 저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압박을 좀 강화해 나가고 안 되면 그다음 이순희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도 또 하나 그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보면은 3분의 2가 돼야만이 탄핵이 되는 거고 국무총리이면은 절반이면은 되는데 그렇죠.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헌법상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하여튼 그런 이슈가 또 새롭게 남아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탄핵 재판은 기본적으로 그 탄핵 소추라고 하는 거는 그 직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지만 그의 직위는 명백하게 국무총리인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150명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법리적으로 저는 따질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물타기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수사 관련입니다.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씨 반드시 수사해야 돼요. 그럼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특검법 공포는 안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관 어쨌든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1일까지 이제 27일에 올리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딜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건 그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마 저는 헌재 심판관 3명 추천하는 문제 그건 명백히 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탄핵되면 못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탄핵되면 본인이 탄핵되면 못하지만 그 네. 이후로는 조금의 지체가 있겠지만 당연히 저는 경제부총리 다음 순위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시키냐 안 시키냐 그 얘기예요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24일 그래도 민주당은 내뱉은 말이 있는 거잖아요. 내뱉은 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명백히 딜을 통해서 합의된 어떤 건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합의된 건이 없다면 저는 당연히 탄핵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면 그다음에는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20일 정도 또 지체가 된다고. 네. 시간의 지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명백히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24일 탄핵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요일 토요일에 굉장히 급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보고 민심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야당이 이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파행으로 계속 치닫느냐 이런 것들도 본다라고 보면 오늘 탄핵은 좀 안 하고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을 미루고 그 이후로부터 22일 또 경과하면 일주일 또 날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지금. 서로 이제 당리당략 혹은 정략적인 싸움만 하고 있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뭐 국가가 어떻게 되고 민생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뒷전에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럼 이제 12.3 개헌 관련 내용으로 좀 다뤄볼 텐데 윤 대통령이 석 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보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 공작을 부대에서 정예원 40명을 선발해갖고 이게 별도로 훈련을 해왔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속초에서 사실 지금 대지부대라고 하는 설악대 옛날엔 설악대라고 불렀어요. 예. 설악대 옆에서 근무를 해봐서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제가 볼 때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엄청난 무력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사살 명령까지도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하게 정말 저는 계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계엄을 준비했던 거죠. 저는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아마 정부로 뒷받침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대통령이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이 네. 주장하듯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어떤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구상을 하고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하나하나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는 국민의 시선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된 거구나. 우발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첩에서 북방 한계선 NLL 도발 유도까지 기획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내란죄를 넘어서 외환죄도 될 수 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진짜 너무 소용돌이처럼 지나가고 내란의 있어요. 외환까지 보태지면 이건 명백한 국가 반역죄인 겁니다.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수사 탄핵의 순서를 가릴 필요 없이 탄핵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건이 명백한 거죠. 자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상황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때는 탄핵 먼저 하고 수사하지 먼저 하지 않았냐 하지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탄핵의 사유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탄핵의 사유는 완벽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탄핵은 그냥 동시 추진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평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그죠 평양에 이렇게 비행 물체가 떠가지고 무인기 떠가지고 그때에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북한에게 뭔가 자극을 주어 가지고 뭔가 북한이 남한에게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짜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첩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게 철저하게
오랫동안 의논되고 기획되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는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 기획하고 지금 의도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정부의 어떤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들로부터 빼앗는 이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뭐 하겠습니까? 무기도 오늘 보면 정보사령부에서 무기 반납도 다 안 한 게 있고 심지어 비행단을 특정해서 공격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걸 지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저는 내란에 동조하고 외환의제에 동조하는 국가 반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보냈던 무인기 자체도 실제로 좀 야당 측 주장에 의하면은 들키기 쉬울 정도로 이게 소음이 좀 심해서 요즘에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무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관계자, 판사 등이 수거 대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는 수거 대상이어서 예. 저도 수거 대상이었을 우리도 수거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수거라고 하는 거는 물건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자기들의 반하는 세력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안산 점집 근처에 그 햄버거 집에서 2차례 열린 회동에서 이게 수사 2단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제대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제 민간인이 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선관위의 이 서버를 좀 더 이렇게 부정선거 쪽으로 좀 몰아가려고 했던 어떤 혐의들,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경호처 압수수색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건 뭐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초기에는 아마 국민들도 보는 시선이 이게 어떻게 되지 하고 좀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아마 경호처 문제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경호처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명백히 직권남용에 저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호처의 모든 직원들도 다 저는 내란 선동죄에 동조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무력으로 맞서는 걸 어떻게 하겠냐 물리적 폭력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함께 가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압수수색은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또 뭐 그 체포영장은 거부할 수 없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차 소환 거부하면은 체포영장도 발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체포영장 당연히 발부해서 그렇게 저는 폭력적으로 맞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다음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는데 야당 주도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절차를 서두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되게 웃긴 게 어떤 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분이 국무총리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논리가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으로 지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특검도 거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논리적 모순 같은 것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과연 혼자 단독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또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지금 부재의 상태에 있지만은 영향력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총리 혼자서 어떤 단독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저는 그렇지만 한덕수 개인으로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24일 오늘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한덕수 기본적으로 권한대행한테도 한 3, 4일간의 여유를 둬서 자기가 살아남을 방법으로서 헌재심판관 정도는 3명을 추천하는 그 모양새로 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아마 개인이 이 상황에서 내란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엄청난 고민은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권 특히나 여권에서 뭐 야권이야 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여권에서 약간 조기 대선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뒤숭숭하다. 시기가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근데 이분이 개엄 다음 날 해프닝이라고 했는데 벌써 조기 대선 얘기를 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한 달 채 안 됐죠? 예, 많이 좀 당황스러워요. 그 대구시장을 하시면서부터도 계속해서 중앙의 이슈에 대하여서 목소리를 내고 또 SNS를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네네. 그때부터 이미 대선으로 간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의 위치를 빨리 잡고 특히 이제 현재 여권에서는 본인이 선두주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 정도의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고 대선에도 여러 번 출마하신 분이라면 저는 대선을 논하기 이전에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분은 오로지 일관되게 그냥 내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나가서 대통령이 될까 이 생각밖에 없으신 분이다. 이런 게 요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굉장히 홍준표 적어도 시장은 그런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아니 근데 저 뭐예요?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비대위원장 누가 맡으려고는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현역에서 해야 되는데 뭐 얘기가 지금 외부에서 수요라는 거지 그만하자 뭐 이런 분위기는 그렇죠. 있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근데 권영세 의원 정도가 적절할까라고 보는데 권영세 의원도 지금 난감하게 받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도 겸임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건 저는 정말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리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 일부 좀 보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독이든 성배도 아니죠. 독이든 정말 빈잔을 받고 싶지 않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과거에 MB 쪽에 같이 일했던 그런 분들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언론입니다. 언론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나왔다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나왔다가 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는데 어쨌든 뭐. 최다선 의원 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 같은 정치하는 스타일은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경험했고 지금 이 사안이 그 박근혜 탄핵보다 한 10배, 20배, 100배는 위중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침몰해가는 정당의 성선에서 한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센스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부산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쪽에 17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 중에서 거론되는 분도 한 번도 없고요. 조경태 의원 정도가 좀 탄핵 찬성하면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했는데 박수영 의원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그 냈던 그런 모습 빼놓고는 아무도 뭐 나선다거나 지금은 그냥 다 입 다물고 조용히 관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몸보신하는 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다 보시는 거죠. 조경태 의원도 절대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은 없을 거다. 아마 조경태 위원장은 아마 개인적으로 좀 뛰어나고 싶어서 보이고 싶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전체적인 80여 명의 의원들이 진윤계 의원들이 갖고 있는 혹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속성상 조경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갈 가능성 저는 그거는 조금 희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울산 남갑에 김상욱 의원 있잖아요. 사실 지역구가 영남 쪽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탄핵 투표에 첫 번째 들어갔고 물론 반대를 던지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찬성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좀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적어도 김재섭 의원하고 저는 김상옥 의원 정도의 초선 의원들이 있어서 그나마 저는 국민의힘 정도가 버티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그런 입장들을 최소한 초선 의원으로서 안 보여주고 지금 초선 의원 모임에서 하듯이 탄핵을 마치 지지하고 하는 탄핵을 완전히 반대하고 마치 계엄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사까지도 하는 이 모습이 국민의힘의 본질의 모습인데 저는 그나마 그런 김상욱 의원이나 길재섭 의원 같은 그런 초선들이 그 정도 국민의힘에 쏟아지는 비난을 조금 감수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국민의힘이 저는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재섭과 김상욱이 느꼈을 무게감은 확실히 김상욱이 더 클 것 같아요. 김상욱이 훨씬 크죠. 조경 교수님. 근데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누구도 이 현재의 정국에 대하여서 소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몸보신을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부산이라고 하면은 민주화의 성지 중에 한 곳인데 그런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부산에서. 네. 저는 그렇게 안타깝죠. 지금 부산의 17명 국회의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는 지난번 우리가 보선 과정에서도 그 금정구청장 보선 과정에서 봤듯이 아직도 유권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저는 결국 이건 유권자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산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정당이 죽는다. 이것에 대한 명백한 사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 유권자들도. 자, 말씀 여기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은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행복한 성탄절 이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을 함께 할게요. 자갈차짐의 18,571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